항상 100점 많은 아이의 독서법 이거예요. 이 책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이 책은 독서 지도사 분께서 쓰신 책이고, 저는 원래 공부 관련 책은 학생들이 쓴 합격 수기 같은 거 위주로 읽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제 채널 주 시청자분들이 학부모님이시기도 해서 선정을 했고, 읽어보니까 되게 괜찮았어요. 그래서 책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냥 간장 인상 깊었던 내용 3개 정도만 찝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.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,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냐, 요거에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로 괜찮았던 부분은 그래서 독서가 실질적으로 서술형 시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 트렌드가 객관식 단답형 위주에서 서술형 논술형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한 10년 정도 뒤부터는 입시 수능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입시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고, 그거에 따라서 학교 수행평가, 뭐 단원평가, 내신 전 모든 부분들이 다 글쓰기, 문해력이 중요해지게 될 거예요. 그냥 학교에서 글쓰기, 뭐 그다음에 생각 말하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시키죠. 이런 트렌드에 있어서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를 집에서 시키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시킬 수 있냐를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줬거든요. 서술형을 잘 보려면 서술형 자체를 대비를 해야 되죠. 그래서 가정에서 뭐 책 같은 걸 읽힐 때, 아니면은 그냥 같이 뭐 신문 같은 거 읽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서술형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, 일단 서술형 문제 자체를 연습하려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. 그래서 문제의 뭐 종결 어미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, 그리고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, 이렇게 문제를 잘 분석하는 방법부터, 문제를 잘 분석을 했으면 답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를 하냐, 그거에 대한 뭐 부모님이 아이의 답을 봤을 때 틀린 걸 어떻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, 그런 체크리스트라던가 지도 가이드라인, 그리고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예시 답안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약간 집에서 따라서 공부하면 확실히 학교 시험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괜찮았고,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, 제가 국어를 잘 못했거든요. 그랬는데 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 파트를 좀 유심히 봤었는데,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뭘 읽어야 되냐, 이런 파트가 되게 괜찮았어요. 여기서 말한 내용은 일단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국어 잘하려면 국어 문제집 풀기라고 하잖아요. 근데 국어 문제집 푸는 것보다 국어 교과서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. 이건 비단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과목에도 해당이 된대요. 좋은 게 교과서 읽는 거,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면 교과서 플러스 교과서 연계 작품 읽는 거, 이게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국어 사람들이 뭐 교과서 읽어라, 아니면 뭐 교과서 연계 독서 활동 해라 하면은, 아니 학원 다니기도 시간 없고 문제집 풀기도 바쁜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저도 공감해요. 근데 중등 가면, 그리고 고등 가면 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. 더 문제 풀기 급급하고 책 읽을 시간, 그리고 교과서 읽을 시간이 점점 더 없어져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미로라도 교과서를 재미로 읽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거든요. 저자분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셨고, 저도 실제로 이렇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, 제가 초등학교 때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역사 관련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고, 엄마가 귀찮으셨는지 중고등학교 역사책, 그때는 국사라고 불렀죠, 그 국사 교과서 두꺼운 거를 전 선물로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쭉 읽었거든요. 근데 교과서가 그때 느낀 게, 일반적인 시중 책들에 비해서 확실히 컴팩트하게 짜임새 있게 정보를 잘 담고 더라고요. 시중 책들은 백날 읽어봐야 그렇게 짜임새 있는 책을 찾기 힘들어요. 근데 교과서는 되게 정리가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걸 읽으면서 한국사에 대한 지식과 그런 좀 지식 체계를 잘 잡을 수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실 때, 여유 있으실 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교과서와 연계된 그런 독서 활동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교과서 연계 독서 활동을 설명하신 부분이었는데, 저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초등학교 커리큘럼이 막 잘 기억나진 않거든요. 근데 이분께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교과서의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학년별로 이 과목을 잘하고 싶으면 이런 독서 활동을 하세요, 이런 거를 사회 과목을 예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넓어진대요.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으로 갈수록 뭐 처음엔 계절 기후 같은 간단한 걸 다루다가, 그 다음에는 뭐 세계문화,
뭐 자연 인문환경 이런 걸 다루다가 6학년 넘어가면 뭐 자연지리, 역사, 도표 해석 이런 되게 수준 높은 걸 다룬다는 거죠. 저도 초등학교 때 사회를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. 아직도 막 단원평가 7, 80점 맞고 이랬던 기억이 약간 생생한데 이런 과목들을 그때 가서 막 처음 보려면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 전 방학이라도 한 단계라도 미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각 파트별로 뭐 예를 들어서 1, 2학년 때는 계절 기후를 다루니까 그 전 방학 때는 그와 관련된 이런 책을 읽으시고 6학년 때는 뭐 정치에 대해서 처음 나오니까 그 전에 뭐 한국 정치에 대한 뭐 간단한 뭐 만화를 읽으세요.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제가 학생 때 미리 좀 짜임새 있게 공부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괜찮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짜임새 있게 독서 활동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책에서 말한 대로 공부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예습이 아니라 좀 복습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예습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게 되게 괜찮아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,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국어 교과서 연계 도서 목록이 있어요. 제가 항상 국어 공부 강조할 때 그 전 방학에 미리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 미리 읽으라고 했죠. 그게 교과서 학년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책 사게 되신다면 이 부분도 꼭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